살벌했었던 지난주를 뒤로 하고 새로운 한 주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저번주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떨 것인가?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보시면서 한번 예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총재인 크리스틴 르갈드가 나와가지고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0.5%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향후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율이 불편할 정도로 고수준을 유지할 공산이 높다. 그리고 또한 유로존 경제가 우려했었던 것보다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 할지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자, 제가 유럽 쪽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닥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살벌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짧게 한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어떤 이가 유럽 쪽에서 작년 2월달과 올해 2월달 1년 사이에 같은 물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교를 해본 영상을 올렸는데 이런 식입니다. 가격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런데 무슨 식품 물가가 안정됐다고 그러는 것인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2020년도랑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 올랐어도 많이 오른 건데 작년에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올랐으니까 과거 몇 년 전과 비교했더라면 더욱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소식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실버게이트. 실버게이트의 대표적인 숏셀러 중에 마크 코호즈라는 양반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실버게이트가 파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실버게이트 회사 내에 아무도 없는 마치 유령 회사 같은 텅텅 빈 회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네요. 이 코호즈라는 양반 같은 경우는 FTX가 파산나기 전부터 FTX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해왔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FTX가 파산했는데 실버게이트 역시 FTX만큼이나 쓰레기 같은 곳이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한번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이번 주에도 좋지 않은 파장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FTX 파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혹은 이어서 파산하는 회사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멀티코인 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난해 FTX 사태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91.4% 손실을 냈다라고 하고, 사실 앞에서 봤었던 실버게이트 같은 경우도 FTX 때문에 크게 피해를 봤었는데요. 그 외에 FTX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본 블록파이라든지 여러 회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핀테크 비즈에 기고된 내부자 폭로에 따라서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인 에코라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이자가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구라를 쳤었는데 알고 봤더니 최근에 파산한 회사인 블록파이나 제네시스 캐피탈 등등의 고객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쳤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소식을 접한 트위터 사용자들은 솔직히 SEC가 난리를 쳐도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가 눈에 가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만큼 암호화폐 업계 사기꾼들도 바글바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SEC가 이더리움 탈중앙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도 파이낸스에 소송 전에 경고성으로 달리는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들의 코인 LDO가 10% 하락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진짜면은 실버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업계에 혼란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웰스 노티스를 만약에 정말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소송 전까지 번지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SEC가 탈중앙화된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손길을 미치고 있다는 데서 불안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소문에 그치기를 바라보고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좀 장려를 해주면서 나쁜 놈들만 쳐잡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무심코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프 부켈레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를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후에 엘살바도르의 관광업이 무려 95%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엘살바도르가 치안이 좋아지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엘살바도르를 방문하게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엘살바도르가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이쪽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나 코인 거래로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안 해도 되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이어서는 비트코인 채택의 가속화에 관련된 소식들도 있는데요. 한국 소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헬싱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영상입니다. Alright, what are we doing here? I'm going to pay with Bitcoin Lightning. Bitcoin Lightning. How does it work? I will show you. She's gonna issue. Okay, a bill. Okay. Alright. That was easy. 빠르게 결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엔 지브롤터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마찬가지로 통해서 커피 값을 지불하는 장면. 빠르게 결제가 진행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대한민국의 강화도에 위치한 조 커피랩이라는 카페에서도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트코인 지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지불이 완료된 모습.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커피숍 가셔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코인리스가 국내 투자자들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응답자 중에 44.8%가 다음 주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을 했었고요. 이는 전주에 55%에 대비해서는 살짝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고, 반면에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살포시 오르면서 13.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 비트코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이 앞서서 지난 2월 달에 많은 고래들이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소식 지난 며칠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숫자가 22,000여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달에도 과연 계속해서 매도를 때릴 것인가, 아니면 단기 바닥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트레이더 SG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엿보고 있다. 살짝 올랐다가 추가 하락 21,250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23,141달러까지도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보고 있다. 다음으로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18,000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튜 하일랜드 분석가는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 맥디, 3일봉에서 맥디가 하락 크로스를 낼랑말랑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하락 크로스 나오면은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더욱더 가속화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1월달과 2월달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3월달 지금 현재 위기를 살짝 쿵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외에 희망회로적인 분석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식으로다가 채널이 형성이 됐는데 바닥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채널 상단인 26,400달러 선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크립토보스라는 분석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테더가 발행이 많이 되었을 때 대략적으로다가 20억 달러 상당의 테더가 발행이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었다. 2월 13일에도 그 정도 테더가 발행된 후에 크게 펌핑이 왔고, 그리고 최근에 3월 4일에도 그 정도로 테더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왔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떡상충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는 머스테시 분석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다가 프랙탈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코인판이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 그리고 미국 당국의 압박 때문에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무거운 쪽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연준 총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증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하락세를 더욱더 부추기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조심하시면서 공포의 저가 매수를 목표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조언은 절대로 아니고요. 단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그동안에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는 건강을 위한 습관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